네, 누구나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속닥속닥 미래접속 4.0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활 속에 스며든 과학을 알기 쉽게 풀어줄 여러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네. 행복하신지 여쭤볼게요. 너무 심오한 거 아니에요? 행복하세요? 저는 로봇 만들 때는 행복한 것 같아요. 만드는 그 순간이 저에겐 되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눈빛이 촉촉하신 것 같아요. 로봇 얘기하니까.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행복하죠. 사람이 살아서 하는 게 먹고 자고 뭐 이런 건데 네. 숯불에 안심을 쫙 부어서 한 입 딱 깨물어 먹었을 때 육즙이 쫙 입안에 퍼지는 그 순간 그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임 기자님은?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탁 트인 풍경 같은 걸 볼 수 있는 그 높은 곳이나 전망대 이런 데 가면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네, 사실 사람이 먹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결국 행복의 시작은 삼시세끼 잘 먹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쉽고 자주 접할 수 있는 행복은 먹는 게 아닐까 싶은데 요즘에 이렇게 진짜 같은 가짜 식품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가짜로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물건들도 있지만 기술의 발전 때문에 구별하기 어려운 물건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사진을 몇 장 준비해 봤습니다. 네. 실제로 저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맞춰보시면 저게 되는데요. 뭔가요? 첫 아이스크림인가요? 번째는 네. 절대로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이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아요. 저대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있답니다. 저 사진은 로버트 컬리그넌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식품 연구가가 만들어낸 건데요. 일단 아이스크림을 얼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진공 상태에서 수분을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네. 수분이 없다 보니까 온도가 조금 올라가도 녹질 않아요. 네. 또 있나요? 네, 두 번째 보여드릴 사진은요. 자, 달걀 사진인데요. 스크램블입니다. 자, 이 달걀이 닭이 낳은 달걀일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달걀처럼 생긴 걸 만들어내서 만든 음식일까? 달걀이 닭알이잖아요. 근데 닭이 안 나왔으면 닭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걸 그 달걀과 똑같이 생기면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맛도 모양도 달걀과 똑같다면 저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정말요? 더군다나 순수하게 식물에서 추출해낸 것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단백질 고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뭐 영양이나 이런 거는 뭐 달걀만큼 좋은 식품인 건가요, 저게? 네, 저게 뭐 소위 말하는 그 짝퉁이라고 하죠. 네. 가짜 위험한 그런 음식이 아니고 식물에서 좋은 성분만을 추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달걀만큼의 영양소가 있고 맛도 달걀에 뒤지지 않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되게 신기하네. 네. 뭐 맛도 맛이지만 영양까지 갖춘 어떤 음식이 생겼다고 하니까 믿기진 않는데요. 이렇게 우리 식탁 위에서 맛있는 혁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밥상이 맛있는 혁명이 시작된다. 전통식품 산업이 첨단 기술과 만나 생산부터 가공, 유통, 서비스까지 전 범위에 걸쳐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식품 산업. 국내 시장 규모만 약 200조,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푸드테크. 4차 산업혁명 시대, 과연 가짜 식품은 미래 푸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네,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음식들이 어느새 우리 안으로, 우리 곁으로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식탁이 어떻게 바뀔지 이 4차 산업혁명과 식탁에 대해서, 식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먼저 푸드테크, 사실 이름에서 오는 어떤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식품과 기술이 만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왔고 지금 먹고 있고 앞으로 먹을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들과 융합돼서 우리가 지금의 삶이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이제 우리가 푸드텍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기술하고 식품이 만났다, 기술과 먹거리가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재미적 요소도 있고요. 또 뭐 건강에 대한 요소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1인 가구 같은 이제 시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즐기는 어떤 방법들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슬러시 콜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콜라에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적인 지식, 관해각 기술을 갖다가 접목해서 온도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콜라가 얼어가지고 액체 상태에 있지 않고 갑자기 고체 상태, 약간 이제 좀 더 슬러시한 그런 상태로 바뀌는 거. 예, 그런 변화를 이제 접목한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푸드테크가 또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식품의 역사를 보면 우선은 이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식품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를 거치니까 좀 즐겁고 또 안전하고 또 이제 영양적으로 좀 풍족한 것들을 이제 즐기다가 요즘에 이제 되게 가치, 환경을 생각하는 거 있죠. 저희가 이제 식품이라고 하면 먹는 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환경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일회용 포장재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제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까지도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식품 산업에 해당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거, 뭐 이를테면 배달 앱 같은 건데 그런 것도 푸드테크에 들어가나요? 그럼요. 나는 빵을 좋아하는데 굳이 떡에 대해서 정보를 줘봤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만 주는. 또 이제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되면서 모든 어떤 생명체 유전 정보들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유전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생명체를 공학적으로만 테크놀로지를 적용해서 정말 우리가 맞춤형으로 필요로 하는 생명체들, 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뭘 준비해 왔는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려고 좀 식단을 바꿨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 뺄 거예요. 데가 어디 있다고? 어쨌든 좀 더 건강하게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임동욱 기자님이 그렇게 너처럼 먹으니까 살이 안 빠지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식단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이렇게요. 뭐. 네, 제가 바꾼 건강한 식단이거든요. 제가 볼 땐 균형 잡히고 되게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지고 살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네. 먹어서 살이 좀 오르신 게 되게 좋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좀 저 살쪘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더 오르셔야지. 더 좋아. 다음 나기 전에 제가 끼워드리겠습니다. 네. 수저가 있어야 밥을 먹겠죠. 수저 여기 받으시고. 어디서 제가- 이런 걸 구해 오셨어요? 제가 오늘 그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다이어트 카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로 음식을 찍으면 그 음식이 뭐고 몇 칼로리고 이게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양도 스스로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맞춰볼까요? 몇 나올지? 여기 다 나왔습니다. 일단 메뉴는 다 나왔어. 네, 채소 샐러드, 고등어 구이, 계란 후라이, 모듬 콩조림, 멸치볶음, 육개장 소고기, 쌀밥 다 나왔어요. 전부 인식을 했습니다, 지금. 1000칼로리 넘네요. 여기 보시죠. 밑에 이제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네. 보겠습니다. 전부 다 해서 1179칼로리. 너무 많이 드세요. 이렇게 너무 많이 드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요것만 먹어도 1000칼로리가 넘어요? 1179면 거의 1200이잖아요. 제가 하나 더 기능을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람 기능 같은 거예요. 야 기능 같은 걸 넣는 거예요. 야 기능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많이 먹을 때 여기서 야. 그만 먹어 뭐 이렇게. 박명수 톤으로 해. 네, 약간 경고를 보내주는. 이게 먹으면서 제가 먹는 거를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사진을 하나 찍고 카메라로 계속 찍으면서 음식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이제 점점 야야야야. 됐다, 야. 창업하시면 되겠다. 괜찮죠? 굉장한 아이디어. 근데 먹을 땐 좀 편하게 먹고 싶지 않아요? 먹을 때까지 뭐 야야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좀 야 한 3번 들으면 끌 것 같아요, 저는. 먹을 때는 좀 편하게 먹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 이런 앱도 푸드테크의 일환인가요? 예, 가장 대표적인 푸드텍이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과거에는 몰랐던 그런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인식 기술이죠. 뭐 우리가 스마트폰에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의 목적을 단순히 이런 편리성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에 적용하면 그건 전부 푸드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지금 칼로리 계산하는 앱도 그렇고 뭐 배달 앱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먹을 때 필요한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편리한데 대체 식품까지 만들어야 할까 이런 데서는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요. 이미 먹을 거리가 충분한 세상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편리성을 높이는 기술인 거고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을 만들어내는 생산 기술. 생산 기술이 이제 요즘 얘기하는 땅이 없어도 그래도 농산물들을 농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공장형이라 그러죠. 집에서도 직접 식물을 키워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수경재배 같은. 수경재배 같은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이미 집에서 직접 키워 먹는 그런 공장들이 다 있습니다. 스마트팜 공장은 일단 외부 환경이랑 제어가 되기 때문에 병해충 유입이 없고 기온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절과 상관없이 병에 걸리는 식물 없이 재배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2015년도부터 식물 공장을 직접 개하게 됐었습니다. 이 모종에서 나오는 맛있는 채소들을 안심할 뿐더러 상당히 건강한 그런 환경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 뭐죠? 마션인가요? 마션에서 그 감자. 감자로 삼시세끼 하는 영화. 감자를 이제 비료가 없어서 자기의 네. 용변 본 걸로. 그것도 푸드테크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생산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재활용하는 그 과정에는 수많은 기술이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종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걸 재배하려면 그걸 인식하는 IoT 기술도 있어야 되고, 빛을 줘야 되고, 배양액을 줘야 되고, 그걸 하나의 박스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조절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런 농업이나 식품에 대한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이 아니라 모든 기술의 복합체라고, 이제 융합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교수님 화성에 가셔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분들하고 무인도에 가거나 네. 표류 됐을 때도 옆에 바짝 붙어 있어요. 마션의 주인공도 그 식품학자였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같으신 분은 어디에 가도 살아남으시는 이 뭐 분들. 자신감이 얼굴에서 뿜뿜 아유. 뿜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보면 또 이게 우리 좀 괴리감이 있는 얘기지만 이미 일부 지구촌에서는 식량 위기도 사실상 시작된 건 아닐까요? 네. 이 식량이 부족하다 보면 점점 이제 가격도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농업이라고 하는 에그리컬처하고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도 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에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식비가 올라가고 그러면 저소득급 국가에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아메리카에 이제 있는 IT라고 하는 데서는 아이들에게 먹을 음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진흙을 곱게 쿠키? 갈아서 빻아가지고 버터나 뭐 맞아요. 소금 같은 거 넣어가지고 쿠키를 구워서 먹이기도 TV에서 하는데 본것 같아요. 문제는 이 쿠키가 이 뜨거운 온도에 굽는 게 아니고 태양에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세균이나 이런 게 완전히 죽질 않습니다. 증식될 수. 네, 그래서 이게 건강이나 위생에도 문제가 많은데 이럴 정도로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전 세계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식량 위기 하면은 떠오르는 영화가 설국열차에서 먹는 그 양갱 있잖아요. 바퀴벌레 밥.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미래에 우리 다 그 양갱 같은 거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 우리처럼 네, 양갱이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되게 맛있겠다, 알겠다 이러는데 그 영화에 참여했었던 모르겠는데요, 배우들 양갱이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실제로 먹었는데 정말 맛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건 극단적으로 나간 거고 네.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을 천천히 되살려 보면 예전에는 없었던 것들을 지금 만들어서 먹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게 있죠? 그 뭐 오이 떠올려 볼까요? 네. 오이, 호박, 뭐 배추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옛날의 품종하고 지금 품종은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는 오이도 요만하게 가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품종 개량을 하는 거죠. 네, 점점 더 가시 같은 것도 있었는데 없애고. 점점 더 크게 더 많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량 위기를 사실 극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GM 식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닐까 싶은데 GM 식품의 어떤 GM의 개념도 다시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네, GM이라고 하면은요,
원래 그 식물체가 갖고 있지 않은 유전자를 넣어주거나, 그건 이제 우리가 넣어주거나 또는 이거를 이제 과발현시키거나 또는 반대로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 재조합을 넘어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유전자 가위 기술 최근에 그 국제 뉴스 중국 관련 네. 뉴스에서 좀 논란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유전자 변형 식품과 이름은 좀 비슷한데 뭐가 다른 건지 곽덕이가 알려주세요. 꽉꽉.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 상식을 책임지는 과학 덕후 곽덕이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인공 효소를 이용해 특정 DNA 부위를 자르는 유전체 교정 기술로 의료와 농업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유전자 변형 식품은 외부에서 유전자를 도입해 특성을 부여한다면 유전자 가위 기술은 내부 유전자의 비정상 유전자를 잘라내서 원하는 정상 유전자만 남기는 것이죠. 이러한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유전병 치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불치병을 치료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곽덕이었습니다. 이 유전자 가위를 기술을 적용해서 실제로 저희가 뭐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나와 있는 게 있다거나 그러게요. 뭐 예시가 네. 있나요? 농작물에 있어서 이제 이런 어떤 뭐 토마토 같은 것들을 재배를 했을 때 수확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주일을 당길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경제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화생전처럼 내가 네. 토마토를 일주일 동안 다 점령하는 거잖아요. 네, 남들보다 빨리 개화시킬 수 있으면 먼저 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기술로도 이미 개화 시기를 한 2주 정도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성공시킨 이제 영구적인 차원에서 성공한 경우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품종 개량이라고 하는 건 이미 수백 년, 수천 년부터 전부터 해왔던 거고 맞아요. 그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건드려서 품종 개량을 시도한 것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1930년대에 이미 토마토하고 감자를 합쳐서 토마포테이토 이렇게 만들었고 토마포테이토. 네, 그게 위는 토마토가 열리고 밑에는 감자. 그러니까 배무체라는 것도 이제 배하고 이제 무하고 혼합돼서 배무체라고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형질적으로 두 개의 식물체를 교잡한 거고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생명체의 탄생인데 지금은 유전 정보나 이런 생명공학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우연한 어떤 형질 전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딱 어떤 차원에서 부분을 정해서 예, 제가 고칠 수 원하는 있는 거죠. 그렇게 조작을 해서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게 꼭 농산물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소라든지 축산업에도 좀 적용되고 있잖아요. 유전자라는 게 모든 생명체고 그게 꼭 식물일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건 이제 연어. 뿐만 아니라 또 소, 돼지까지 우리가 식품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동식물들에 더 집중돼서 일어나고 지금 있죠. 나가고 있는 게 왼쪽이 그러면 당연히 왼쪽이 주작한 그렇겠죠. 소겠죠? 네. 와 정말 진짜 저거는- 싸움을 하면은 제가 1등할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DNA의 근육에 대해서 강조를 시키는 거죠. 한 대 맞으면은 뭐 한 20m 날아갈 것 같은데요. 저 소한테 맞으면? 아무리 막 시급하더라도 좀 안전성을 거친 다음에 좀 식품을 상용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쥐의 옥수수를 먹은 쥐가 다른 쥐에 비해서 종양이라든지 뭐 이런 조직 손상이 2배 더 발생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겁이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음식이라는 것을 위험 요소하고 같이 따져보려면 사람이 그 위험을 피할 수도 있고 감수할 수도 있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것이 GMO다 아니다, GMO의 작물이 쓰였다 안 쓰였다는 걸 표시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표시해 주는 그런 법안이 없고 대부분 보면 이게 유전자 변형을 시킨 건지 아닌지에 대한 전혀 어떠한 단서도 없기 때문에 선택도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GMO 하면 좀 뉴스에서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반드시 우리는 이제 노동이 필요하고 이런 토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자본이 더해져서 농산물을 생산해 왔는데 과거하고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생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문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앞으로 이제 대체 식량 중에 단백질을 이제 뭐에서 얻을 거냐. 육류는
인구는 늘어나는데 도저히 이제 이걸 다 공급하다 보면 이제 가축에서 나오는 이제 메탄가스 때문에 이제 기후 온난화 문제가 생기다 보니 물 사용. 그렇죠. 예, 환경적인 문제도 생기다 보니까 그런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게 이제 곤충이다. 곤충이라는 것 자체는 식품학적으로 안정성에 문제는 없는데 네. 사람들이 인식할 때 정서적으로.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메뚜기는 옛날에도 예, 먹은 분들이 있죠. 번데기시에 가면 사실은 아니 근데 그 막 곤충으로 미래에 먹을 거다 해가지고 뭐 미럼 이런 거 먹어봤는데 생각만큼 예. 거부감이 없어요. 맛이 그 새우깡 있잖아요. 조그맣단 새우 튀긴 거 그런 거 먹는 거랑 좀 비슷해요. 맛있어요? 네, 별로 근데 이제 과학이라는 분야하고 소비자 인식이 이제 아직은 좀 차이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더 훌륭한 대체 식량이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때 과연 이제 스마트팜에서 생산되거나 이런 곤충을 과연 식품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언제쯤 돼서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인식할 거냐라는 이제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식물에 적용을 하고 동물에 적용을 할 수 있으면은 사람한테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영화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봤던 것 중에는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첫째를 낳았는데 얘의 DNA를 보니까 얘는 일찍 죽고 아프고 범죄자가 된다는 걸 알고 부모가 이제 둘째를 낳을 때는 유전자를 조합해서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그런 아기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좀 현실성이 있나요? 중국에서 얼마 전에 맞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유전자가 DNA를 조작을 하거나 이제 건드려서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을 피해갈 수 있는 아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사실 그 수준이 굉장히 조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게 특정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발병되지도 않고 그 유전자를 바꿔놓는다고 그 질병이 완전히 막아지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말은 에이즈를 막기 위해서 그 유전자를 건드렸다고 하지만 에이즈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까지 다 건드려 놔가지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떠한 또 다른 추가적인 질병이 생길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에이즈는 안 걸리지만 다른 병에 다 많이 걸릴 수 있는. 네,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전통적인 먹거리 생산 방식은 농업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도 지금 4차 산업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던데 이름이 스마트팜이라고 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음식은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농업 축산업에 이제 자동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제 로보틱스, 로보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요. 그 안에는 이제 우선 기후라든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측정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측정 기술. 그렇죠. 측정 기술이 있어야지 올해 이제 비가 얼마만큼 내릴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태풍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런 농사에 태풍이 이제 큰 미리 영향이 오면 있으니까. 기후에 의해서 이제 농작물을 가장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어하는 다양한 그런 농업 기술들이 이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되면 이렇게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톡톡톡 하면 이제 작물이 쑥쑥쑥쑥 자라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엔 이제 농업을 실제적으로 저처럼 이제 선인장을 죽이는 사람들도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은데 그럼 그만큼 경제효과도 경제 효과도 네. 클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로보틱스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드디어 영업하러 오신 것 같아요. 지금 기다리고 계셨어. 허리를 안 펴는 모내기 로봇. 절대 허리를 안 펴니다. 그래서 로보틱스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쓸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사실 농업만큼 로봇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거꾸로 해보면 별로 없는 거예요. 아까 정무 씨가 말했듯이 그냥 집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톡톡톡톡 했을 때 농사가 된다. 그거 누가 해주겠어요? 로봇이 해야죠. 그렇죠. 저는 집에서 타이쿤처럼 그 로봇은 벽 이르기 이런 거 하고 로봇은 있고. 인내심이 좋으니까 이거 익으면 따 그럼 익을 때까지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요즘 문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배달 이제 저녁에 주문했는데 아침에 아, 네. 밤새도록 누군가 일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물류라고 하는 거, 식품이 이제 물류에 차지하는 게 제일 큰데요. 네. 밤새도록 사람이 이걸 포장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자동화되고 이제 무인화 됐기 때문에 지금 그게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이렇게 배달하고 이러한 어떤 유통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졌는데 지금 이제 직접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이제 요즘 D2C라는 기술을 얘기하는데 직접 생산자가 집으로 바로 배달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로봇 기술과 모빌리티라고 이제 차라는 얘기 안 하죠. 단계 없이 예. 중간 단계 없이. 그렇죠. 이제 어차피 이제 자동차도 이제는 사람이 운전을 안 하면 모빌리티로 바뀌는데 이제 운송수단으로 바뀌는데 이러한 거에서도 이제 식품 산업과 이런 그 4차 산업 기술이 이제 접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수아비 이런 건 지금도 없나요? 허수아비. 근데 옛날 로봇이 사람인가? 허수아비 하면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새가 오면은 이제 허수아비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하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도 할 거 아니에요, 로봇은. 저러가. 허수아비부터 생각나는데 옛날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들켜버리셨네. 허수아비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대체 좀 많이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많이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안 보였는데 갑자기 말씀하셔서 네, 갑자기 창피해지는데요. 자, 근데 이게 고민스러운 거는 전통 방식을 고집해온 어르신들이 과연 이런 스마트팜에 적응을 하실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이 사용성이라고 합니다. 사용하기 얼마나 편리하냐를 따지는 건데요. 이 사용하기 편리하려면 배우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보고 이걸 누르면 무슨 버튼이겠구나. 어떤 걸 작동시키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굉장히 젊은 세대 같으세요.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넷 뱅킹도 힘들어서 아직도 여전히 종이 통장에 도장 들고 다니면서 찍으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뭐 이런 스마트 패드나 스마트폰을 주고 버튼을 눌러서 농사를 지으시면 된다 했을 때 알아듣기 쉽게 작동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스마트팜이 도입되면 이제 젊은 세대가 농업을 더 많이 뛰어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스마트하게 사무실에서도 농업을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사실 도시에서 사무직 하는 거랑 똑같은데 농업의 발전에 기여를 안 할 수 할. 있다. 그럼 뭘 해보고 싶으세요? 일단 제가 먹는 거 삼시세끼를 쫙 갖춰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냉장고 같이 생긴 수경 재배기를 놔가지고 1층은 허브 넣고 2층은 뭐 과일 놓고 뭐 3층은 채소 그게 놓고. 가능한가요? 현재 기술로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게 집안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이 부엌의 키친에서 직접 자라는 그런 식용 그런 작물들은 이미 다 보급이 되고 있어서요. 이게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혼수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게요. 보통 가전제품, 거대 가전제품들은 결혼할 때 많이 마련.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 대신에 네. 이제 대신에 식물냉장고 이제 하나. 재배기를 네. 해서 혹은 내가 빌딩이 있다. 이게 수경재배 빌딩이 하나 네. 있다. 그러면 이제 1등 이제 요즘 뭐 식당 용량이 같은 데도 바뀌겠네요. 많이 그런 거 하죠. 네, 맞아요. 직접 재배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식물에다가 센서를 심어서 식물이 영양분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 그리고 물을 얼마큼 잘 흡수하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 기계를 이용해서 식물에다가 이 비료의 혼합액을 공급해주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기술들이 식물에 센서를 꽂아서 물어보는 방향으로 보완되고 진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식물인데 이게 햇빛도 쬐고 비도 맞고 바람도 맞아야지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양적으로 그게 어떤가요? 콩나물을 키울 때요. 빛을 안 주잖아요. 빛을 차광을 하는데. 만약에 빛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광합성이 이루어지면 줄기하고 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뿌리를 많이 먹다 보니까 빛을 주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인삼 콩나물 시루를 덮어놓고. 그렇죠. 그게 이제 왜냐면 우리는 과거에 경험적으로 뿌리에 영양소가 많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면 빛을 차라리 주고요. 줄기하고 잎에 영양 성분이 더 많다는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정말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입증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수직 농장도 점점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 듭니다. 고령화 시대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아까 뭐 노동 그 인구, 그 농촌 인구 얘기하셨는데 팜봇 도입으로 농업이나
축산업계에 좀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미국에 아예 판봇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여기서는 뭐 심는 거부터 그다음에 관리하는 거, 수확하는 거, 나르는 것까지 전부 자율주행 트랙터들과 로봇이 전부 캐내고 골라내고 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넓은 면적을 아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낮출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항상 지켜보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병충해라든가 자연재해로부터도 이제 관리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판봇 도입이 좀 되어 있나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스마트팜이나 판봇이 도입이 돼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증대가 되고 일단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2015년도부터 이렇게 결과들을 보니까 이러한 스마트팜이나 판봇을 도입했을 때의 농업의 경제성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서서히 데이터 올해부터 아마 농식품부가 집중적으로 이 스마트팜이나 이제 판봇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이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것만 있으면 누구나 셰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네, 3D 프린팅인데요. 버튼만 누르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준비했는데 향기로 보면 뭔지 아시겠죠? 초콜릿. 네, 초콜릿이에요. 네, 3D 푸드 프린터로 만든 초콜릿인데 본격적인 이 얘기하기 전에 3D 프린터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3D 프린터라고 하는 거는 3D라는 건 뭐 고된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 3차원 입체적으로 찍어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글씨를 찍어낼 때도 2D로 찍으면 이걸 평면 위에 인쇄하는 거지만 3D로 찍는다면 글씨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찍어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3D 프린터는 그런 식으로 어떤 재료를 잉크 대신에 다른 재료를 넣어가지고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공중에다가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3D 프린터. 그러면 거기에 음식이라는 개념을 얹으면 3D 푸드 프린터인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은 어떤 데 적용할 수 있을까? 가장 소규모 다품종, 다상품,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개성 있게 만들어내는데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어떤 개인 맞춤 어떤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제조 하나의 혁명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제 얼굴이랑 똑같이 생긴 그쵸, 초콜릿을 그렇게 만들고 이런 게 가능해지는 그럼요. 거네요. 자기가 설계하고 어떻게 그려내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제조의 하나의 혁신 아니 기술이에요. 그럼 그 초콜릿은 머리통을 깨물어 먹는 건가? 그러니까 예쁘면 놔두고 못생기게 뽑혔다 그럼 먹는 거죠. 속 찢는 늙은이처럼 깨물어. 아예 기술이 부족했다 이러면서. 초콜릿을 선물로 하는 분들 많으신데 직접 이렇게 틀에다가 네, 넣어가지고. 아 맞아요.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만들기 그 뭐 이런 거 과정 많이 없이 그냥 하잖아요. 프린터기만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게 과학적이어서 그런데 옛날에 아틀리에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초콜릿을 만드는 장인들은 다 수제로 이렇게 예술적으로 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다 인위적으로 다 디자인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네. 걸.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3D 프린터로 만든 초콜릿을 봤는데 이 자리에서 직접 뽑을 수 있게 진짜요? 푸드 3D 프린터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올해가 또 황금 돼지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복을 많이 받자는 의미로 저희가 좀 돼지 모양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돼지 크기로 만들어주나요? 돼지를 어떻게 돼지만 난 초콜릿을 드십니까? 말이 되는 소리라서요, 진짜. 이놈의 욕심은 끝이 없어. 네, 궁금해요. 어떤 모양인지. 이게 바로 그 초콜릿을 만드는 프린터거든요. 아, 네, 옆에 지금 터치 스크린이 있네요.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작동을 시켰습니다. 이게 초콜릿이 만들어지는데 한 15분 정도 기다리면 이제 하나가 뽑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프린터로 초콜릿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게 뭐 보기만 해도 신기한데 이 3D 프린팅 음식은 왜 생긴 건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량 생산에 익숙해 있지만 네. 자기만의 선물 또 자기만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른 제조업에서도 쓰이지만 특히 이제 식품은 더 의미가 있는 거죠.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줄 수 있는 내가 직접 디자인한 또 내가 직접 이 재료를 갖다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다는 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행복한 그런 삶을 위한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기를 집어넣는데 2등급 한우를 넣어요. 그럼 지방과 고기를 잘 분리해서 1특별 한우로 뽑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디어 괜찮네요. 괜찮죠? 이것도 창업할까요? 네, 그 3D 프린터 가지고 저런 식으로 아예 판매용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에 영국에서는 푸드 잉크라고 하는 식당이 열었는데요. 네. 거기서 실제로 3D 프린터로 음식을 뽑아가지고 사람들한테 팔기도 했습니다. 이게 임시적으로 열은
그 팝업 스토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영업을 안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특별한 어떤 날이 있거나 말씀하신 대로 기념일이나 가족들이나 연인 사이에 어떤 이벤트를 위해서는 이게 많이 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팝업 스토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때 사람들은 이 기계 자체에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맛보다는 음식을 프린트로 찍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니까. 근데 아직도 그 음식을 완전히 재현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식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좀 3D 프린팅 분야에서 변화를 준다면 어떤 뭐 디자인적인 측면일까요? 어떤 데서 조금 이렇게 점점점 변화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 3D 프린트로부터 나온 제품들을 많이 이용하고 연구자들이나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치 있게끔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문제인 것뿐이고요. 뭐 모든 분야 아이스크림을 갖다 우리 직접 만들어내던 요즘 뭐 수제 맥주도 다 집에서 하는 기계들이 있는데 어떤 제품이든 간에 직접 자기가 해먹는다는 어떤 즐거움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3D 프린팅이 많이 보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칼로리 확 낮춘 피자, 칼로리 확 낮춘 햄버거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지 맞아요. 않아요? 맛이 똑같아야 돼요. 저는 칼로리가 빠진 음식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딱 제로쿡을 먹으면 무슨 맛이 나냐면은 칼로리가 빠진 맛이 난다. 맛이 없구나. 맛을 뺐더니 칼로리가 낮아졌구나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맛이 똑같으면서 칼로리를 낮추는 거는 좀 만들 방법이 없나요? 우리가 이제 건강한데 위안을 주는 식품. 예를 들면 사람들이요 정신 건강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는 완화가 됩니다. 기억력도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 받는데 술 드시는 분도 있고 매운 걸 드시는 분도 있고 단 걸 드시는 분도. 근데 싫어하는 거 먹으면은요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매운 걸 먹어야지 스트레스가 이제 줄어드는데 이 매운 거를 속이는 기술들이 필요해요. 실제로는 매운 성분은 건강에는 좀 자극적이니까 또 술도 마찬가지로 건강 스트레스는 완화하지만 계속 먹었을 때 이제 맛만 똑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맛을 갖다가 그렇게 속일 수 있는 그런 속임수의 기술들 그 대체 소재라고 얘기하죠. 그럼 알코올 성분이 없는데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무알코올 맥주는 맛이 다르잖아요. 예. 진짜 맥주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많은 그런 기업들이 도전하는 거는 그 원료가 아닌데 다른 원료를 썼는데 그 원료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또 굉장히 중요한 식품. 요즘에 포만감을 일으키게 하는 거. 사실은 이제 배부르게 먹은 거 아닌데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으로 이제 5G 시대의 가상현실 얘기할 때 가장 큰 게 뭐냐면요. 가상현실을 인식하는 상황에서요. 옆에서 누가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먹은 걸로 착각합니다. 이제 뇌가 속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이어트라고 하는 어떤 방법이 음식을 칼로리를 낮추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VR 가상현실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이러한 이미지에 빠져들면 안 먹었는데 배가 부르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말 그대로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이거 고글 쓰고 다니는 분들 많겠네요. 근데 안 먹었는데 배부르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대신에 살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난 배가 부르지만 실제로 맛있는 음식을 또 먹을 수 있는 거죠. 잠깐만 좀 살 빼지 말자고. 왜 살을 빼? 저는 3D 프린터가 이 배달 문화하고 결합시키면 재밌는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시킬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샘플 같은 거를 주는 거예요. 집에 있는 3D 프린터로 만약에 어떤 집은 음식이 이런 맛이고 아주 조금이라도 먹어볼 수만 있으면 먹어볼 수 있게.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는 집을 이제 배달시키는 거죠. 괜찮다. 자,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는 식품이 있어갖고 사진으로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뭘까요? 치킨 아닌가요, 저거? 튀김 요리 햄버거. 네. 치킨? 네. 닭 근육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인공치킨이었고, 이거는 식물성 고기로 만든 햄버거입니다. 저 버거는 저도 알아요. 임파서블 버거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 네네, 미국에서 지금 이번에 CES에도 저게 소개가 되어 임파서블 햄버거? 네,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내렸습니다. 그 유기철분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 유기철분. 성분을 식물에서 추출해서 저 패티에다 넣었더니 사람들이 먹어볼 때 맛이 정말 고기 패티 맛이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본 거는 햄버거 속은 인공육이고 앞서 지나간 사진은 인공치킨인데 왜 이런 것들을 미래 식량이라고 하는 건가요? 육류 소비,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면서 육류 소비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대체
영양 성분들, 단백질을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콩고기죠. 두부나 이제 두유 같은 제품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또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자들이 연구한 거는 과연 고기 맛을 내는 성분이 뭘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유기철분, 이제 뭐 햄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근육세포에서 분리해가지고 이걸 배양시켰더니 실제 고기랑 맛이 많이 다르지 않다. 고기의 구조하고 되게 비슷하다.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이 햄고기는 먹어보지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 계란이 없는 마요네즈 또는 이런 이제 고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식품에 있는 식물 원료들에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조합해서 마치 이제 고기처럼 내는 이제 그런 제품들을 제가 먹어봤습니다. 비슷한가요, 실제? 우리가 예,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차이를 못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계속 먹는 얘기 하고 있는데 바쁘다 보면 사실은 밥 먹을 시간 없을 때 알약 하나만 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저는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많이 해요. 많이 하세요? 예. 아니, 근데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알약을 먹고 싶다 이런 그 정도로 간절하세요? 네, 정말 시간 1분 1초가 아까울 때가 정말 많거든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신촌 맛집 알약, 전농동 맛집 알약.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거 하나 먹어서 살 수 있으면 난 그냥 이거 먹겠다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근데 어려서 영화 속에서나 이제 공상 만화에서 틀렸던 유일한 게 이제 알약 먹는 거거든요. 이제 인간의 어떤 이 삶의 질에 있어서 내가 이러한 요리를 직접 누군가로부터 또 누군가 함께 즐기는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알약만 먹고 사는 것은 아직까지는 현실화가 안 돼 유일한 미래 기술 중에 유일하게 현실화한 게 알약이 아닐까. 사실 알약 지금이라도 식품이 낼 수는 있는 기술이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우리가 꼭 밥을 갖다가 오늘 아까 전에 차려 드신 것처럼 그렇게 먹어야 될 거냐. 그냥 우리 분말화 시켜가지고 물 타서 먹는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운동하면서 뛰면서 아침 식사 대용하는 트렌드들이 소비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진화되면 이제 물 타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약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우주 개발 위해서 되게 많이 연구됐잖아요. 우주인들 위해서, 예. 적은 부피와 가볍게 만든 것을 가지고 계속 생존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시장성은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맞아요. 아까 음식 알약이 쓰일 만한 분야는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씹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근데 영양은 섭취해야 되는데 계속 주사 바늘로 넣기는 한계가 있으면 알약 같은 걸 먹어서 대체시키는 환자들의 방법도 경우는 좀 있고. 다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떤 여행을 갔는데 등산이나 어떤 험한 산에 갔는데 불을 피울 수도 없고 먹을 거를 어떻게 준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견디려고 먹을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이게 아무리 단백질 소스를 줄여도요 부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품은 다 약인 게 비타민 C 안 먹으면 죽습니다. 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식품은 원래부터 약인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정말 하루에 꼭 생존에 필요한 것만큼 줄여도 알약 사이즈로는 좀 안 돼요. 알약을 이제 60개씩 먹는 알약을 60개 먹어야 돼요. 약을. 네, 그걸 얼마만큼 부피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건 또 굉장한 그런 기술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런 내용 포함해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삶에서 이제 변화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푸드테크 앞으로 어떤 좀 우리 밥상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앞으로 에너지 문제나 환경 문제가 크니까 열을 적게 쓰고도 조리가 되는 기술들. 그다음에 이제 포장에 있어서도 캔 같은 거 우리가 보면 여기에 뭐 사이다를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안에 내용물보다 캔값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에너지, 환경,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즐기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히 우리 다음 세대에 뭔가 이런 것들이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식품과 관련된 또 새로운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푸드테크의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지켜볼 만합니다. 2012년에는 한 3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다가 2016년으로 한 4, 5년 만에 20배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아주 커졌네요. 그 뒤로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지는 만큼 여러 가지 상품들도 나올 거고 창의적인 시도들도 나올 거니까 계속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 끝나자마자 지금 아까 뽑았던 초콜릿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궁금하네요. 요게 지금 뽑은 거죠? 네, 이게 지금 뽑은 돼지 먹어도 머리 되는 모양. 건가요? 그럼요,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돼지 한 황금 마리를. 돼지인데 황금은 없네요. 돼지 한 마리. 그 황금은 제가 비싸가지고 재료에 못 넣었어요. 저는 앞다리살하고 부속고기 쪽으로. 그럼 무속고기 드실 거면 이쪽 작은 전체가 있는 걸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기사님은. 항정살까지 다 드시죠. 자, 하나씩 한번 먹어볼까요? 아, 이거 먹기 너무 아까운데요. 네. 너무 근데 먹기에는 좀 예쁘게 생겨서. 저는 아꼈다 끝나고 먹겠습니다. 네. 돼지 맛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 VR을 보고도 배부를 수 있는 거랑 같은 원리네요. 돼지 모양을 보니까 돼지 맛이 난다.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르네요. 저는 이게 식감이 어떨까 궁금했어요. 잘 안 녹고 버티고 있길래. 근데 입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르르 녹는 게 초콜릿 맞네요. 네, 오늘 푸드테크에 관련해서 거의 모든 얘기를 다 한 것만큼 다양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밥이나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인간에게 먹는 행위는 즐거움이자 또 교감을 나누는 수단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본연의 즐거움에서 벗어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푸드테크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정문 씨부터. 저는 푸드테크가 이제 발전되면은 그걸 누리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잘 먹겠습니다 더 하기로 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즐겁게 먹겠습니다. 네. 네, 저는 푸드테크가 공간 이동 장치인 것 같아요. 어떤 맛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새로운 맛을 혹은 익숙한 맛을 바꿔가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요? 저는 푸드텍이 감동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사랑이나 여러 즐거움도 있지만 이걸 딱 접하는 순간 사람들이 정말 인생에 뭔가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모든 국민이 과학 덕후가 되는 그날까지 과학의 천재미를 선사하는 속닥속닥 미래 접속 4.0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평범한 카드. 색깔과 모양 밖으로 빼내는 거죠. 하얀색 카드가 전부 다. 어머, 뭐지? 다시 언제 바꿨어? 창작이라고 봐야 될 거냐? 새로운 종류의 그냥 창작물로 창작이라기보다는 좀 흉내에 가깝지 않나요?